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업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100 Humans의 에피소드 1에서 지난주에 이어지는 또 약 5분 정도 되는 이번에는 좀 긴 것 같아요. 한 7분 정도 되는 분량 중에서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그런 표현들을만 골라서 그 뜻과 사용 예시 그리고 현지에서의 어떤 사용 상황 이런 것들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곧바로 시작하겠습니다. Do you think good-looking people get away with more? 무슨 뜻일까요? 잘생긴 사람들은 처벌도 잘 피할 수 있을까요? 이런 얘기죠. 여기서 get away with 이 부분은 처벌을 피하다 또는 자기가 지은 죄보다도 훨씬 가벼운 처벌을 받다. 그리고 어떤 화를 면하다 또 곤란한 상황에서 벗어나다. 이런 뜻이죠. 미국에서는 지금 연일 과잉 대처, 과잉 진압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도 흑인한 사람을 연행하는 과정에서 바닥에다 눕혀놓고 백인 경찰이 목을 꽉 눌러가지고 그 다음날 바로 사망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었죠. 그것에 대한 판결이 며칠 전에 나왔는데 유죄 판결이 다행히 나왔습니다. 그럴 때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중벌을 받아야 합니다. 가볍게 처벌하고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영어로 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They shouldn't be allowed to get away with it. 이렇게. 여기서 allowed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그 permit하고 allowed 사용 설명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지난주에 이런 예시가 있었죠. You are not permitted to ask them any questions. 이때 이 permitted 대신에 allowed를 쓸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여기서도 allowed 같은 용법으로 쓰였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룹 A will see a set of mugshots. 그룹 A는 범인들의 사진을 볼 겁니다. 이런 얘기인데요. 여기서는 이 머그샷을 범인들의 사진이라고 저희가 해석을 했지만 또 그냥 보통 일반적인 얼굴 사진 또 상반신 사진 이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머그샷이라고도 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This is our human's chance to play judge and jury. 우리가 판사와 배심원 역할을 해볼 겁니다. 이런 얘기죠. 여기서 배심원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것은 미국에만 있는 일반인들이 재판에 참여하는 굉장히 독특한 방식인 것 같아요. 미국 시민이면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불과 며칠 전에 3일이나 내내 아침부터 오후 한 4시 반 이때까지 어떤 그 케이스에 들어가서 그 케이스는 뭐였었냐면 세입자하고 또 집주인 간의 분쟁이었었어요. 그걸 들어가서 변호인단 얘기하는 거 듣고 또 증인들 얘기하는 거 듣고 증거자료 보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12명, 저까지 포함해서 12명의 배심원들이 모여서 그것에 대해서 결론을 도출하고 그것을 올리면 판사가 판결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됐었는데요. 이게 그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형사사건 같은 거, 살인사건 같은 거 이런 케이스는 훨씬 더 오래 갑니다. 일주일 이상 가는 경우도 허다하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희한한 제도인 것 같긴 한데요. 사람들이 일단 배심원으로 들어가면 생각보다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께서 에피소드 보시면서 그 배심원들 어떻게 한다 이런 것들이 설명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해에 도움이 되십사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What we are doing is conducting a survey on criminal justice. 우리가 지금 하려는 것은 사법제도에 대해서 설문을 실시할 겁니다. 이런 얘기죠. 자, conduct a survey 이것도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운영하는 우리 프로그램에서도 참가자들께 이렇게 끝날 때 말해요. 교육 프로그램 끝나기 전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Before I let you go, I'd like to conduct a survey on this program.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 보내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겠죠. 그리고 conduct라는 동사를 써서 conduct a survey 외에 conduct an interview 이것도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같이 참고로 말씀드려 본다면 예를 들어서 제가 어느 회사에 그 취업 지원서를 냈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인터뷰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들에게서 연락이 올까요? 예를 들면 We'd like to conduct an interview with you for the position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피소드를 보시다 보면 범인들을 설명할 때 그 화면에 크게 이렇게 두 개의 단어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Controlled substance. 여기서 substance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 물질 또는 본질, 요체 이런 뜻이지만 controlled substance 그러면 이것은 규제된 또는 금지된 약물
마약류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illegal firearms 이런 게 나와요. 이것은 불법 무기류, 화기, 총기 이런 거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께서 미국 뉴스를 보시다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 두 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놓으시면 좋겠습니다. You keeping up over there? 여러분들 다들 잘 따라오고 계시죠? 모두 다 알아들었죠? 네, 이런 말이죠. 자, 요거 keep up 무지하게 많이 쓰이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강의할 때에도 항상 보면 한두 번씩은 잘 못 따라오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중간중간에 서서 확인하고 또 그 다음 진행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거를 영어로 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I have to pause to allow them to keep up. 이렇게. 그리고 이 keep up이라는 것은 지금 하는 것을 아주 잘하고 있어. 그러니까 계속해. 이런 의미로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예를 들면 우리 팀원이 자기 맡은 일을 잘하고 있을 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죠. Hey, you are doing great. Keep it up. 또는 keep up the good work.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무지하게 좋아합니다. He could be capable of anything. 그러면 그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여기서 capable of something 그러면 무엇을 할 능력이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여기서 capable of 뒤에 동사를 넣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나는 그 임무를 완수할 수 있다. 이걸 얘기하고 싶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I am capable of performing the duties. 이렇게. 또는 이 capable을 형용사로만도 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누구를 면접을 했는데 그 친구 굉장히 열정적이고 잘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다면 영어로 이렇게 할 수 있겠죠. He looks very enthusiastic and capable. Looks like attractive Dan got a lot more sympathy. 잘생긴 댄이 동정표를 훨씬 더 많이 받은 것 같네요. 이런 뜻이겠죠. 여기서 looks like 이것은 it looks like that 이것의 줄말이죠. 그래서 it하고 that를 빼고 looks like만 쓴 케이스인데요. 일반적으로 뭐뭐인 것 같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친구 되게 바쁜 것 같더라. 이렇게 얘기할 때도 looks like he's been busy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미국에서는 일이 너무 많아서 막 너무 바쁘고 눈코 뜰 수가 없고 여력이 없고 일에 치이고 이런 걸 표현할 때 swamp라는 표현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제가 친구들하고 오늘 저녁에 술 한잔 하기로 돼 있는데 일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못 가겠어요. 미치겠죠. 그렇더라도 친구들한테 알려는 줘야 되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Hey guys, I can't make it tonight. 자, 오늘 못 간다 할 때 I cannot go there 이런 거 말고 I cannot make it. 이것도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 여러분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I can't make it tonight because I'm swamped.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사람 뒤에 이 looks like가 붙으면 뭐뭐처럼 보인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에피소드 보시면 뒤쪽에 이런 말도 나옵니다. He looks like almost every football player. 그는 미국 미식 축구 선수처럼 보인다. 이런 뜻이겠죠. A delivery truck dropped off packages. 배달하는 트럭이 와서 물건들을 내려놓았다. 이런 얘기죠. 여기서 drop off. 이것도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이죠. 반대말은 뭘까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 pick up. pickup이죠. 그래서 요거 두 개를 같이 한꺼번에 외워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pick up, drop off. 자, 그리고 drop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요. 혹시 drop me a line 이라는 표현 들어보셨나요? 그것도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인데요. 특히 일할 때 많이 쓰죠. 예를 들면 제가 누구한테 이메일을 보내는 데 있어서 야, 지난주에 우리 뭐뭐뭐 하기로 했었는데 그거 어떻게 되고 있니? 간단하게 좀 알려줄래? 그럼 곧 알려줘.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제가 간단하게 이메일을 이렇게 씁니다. Please drop me a line soon. Can being pretty keep you out of jail? 자, 예쁘면 감옥에 가는 것도 면할 수 있을까요? 네, 이런 말이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여기서 일단 pretty는 예쁘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죠? 갑자기 pretty 하니까 pretty woman이 생각이 나네요. 여러분들 그 영화 다 보셨나요? 리차드 기어 나오고 줄리아 로버츠 나오는 거? 저는 그 영화를 좋아해서 여러 번 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여기서의 pretty는 바로 그런 용법인 거죠. 예쁜 여성 이런 말이죠. 자, 이 pretty라는 것과 같은 뜻으로 쓰인 다른 단어, 이 에피소드에서 우리가 이미 배웠던 거 혹시 뭐가 있을까요? 기억하시나요? good looking 그리고 attractive 이런 게 있겠죠. 자, 요 pretty를 형용사의 앞에 쓰면, 그래서 다시 말해서 pretty 다음에 형용사가 나오면 이 형용사를 상당히 꽤나 이런 식으로 강조해주는 용법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전에 아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항상 만날 때마다 How are you? 이렇게 물어보면 그 사람은 100% 꼭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Pretty good.
그것도 항상 두 번씩이나. Pretty good, pretty good. 이렇게. 그건 무슨 뜻이에요? 아주 좋아. 잘 지내고 있어. 이런 뜻이죠. 자, 또, 이 pretty, 요거를 다른 예를 들어 본다면, 밖에 무지하게 추워? 이런 얘기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It's pretty cold outside. 이렇게 하면 되겠죠. No doubt. 물론이지. 당연하지. 의심의 여지가 없지. 이런 말이죠. 자, 보통 우리가 물론 그러면 of course 이것을 많이 떠올리는데요. 그거 외에도 이 no doubt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 여러분들 꼭 익혀놓으시면 좋겠고요. 이게 보통 동사, 명사로 많이 쓰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she doubts everyone's word. 그녀는 모든 사람들의 말을 다 의심해. 이런 얘기고요. She has doubts about his abilities.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녀는 그의 능력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 예,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I doubt if I can do it.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내가 그걸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네. 이런 뜻인데요. 보통 이 doubt을 쓰면 할 수 있을지 없을지가 반반 50대 50의 개념이 아니고 내가 부정적으로 못하겠다. 네, 이런 쪽에 더 무게를 두는 쪽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글쎄 나는 그걸 못할 것 같은데 네, 이런 뜻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Speaking of lighter skinness. 그 밝은 톤의 그 피부에 대해서 말하자면 이런 얘기죠. Speaking of 그러면 말 나온 김에 뭐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지난주에 우리가 그 취미 이야기를 했는데 예를 들면 Speaking of hobbies, I like to watch movies. 뭐 취미 얘기가 나와서 얘기지만 저는 영화 보는 걸 좋아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We cannot help but assume that every other thing about you is great as well.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우리는 당신이 가진 다른 모든 것들도 다 좋을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이겠죠. Cannot help but 이것도 우리가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이죠. 어쩔 수가 없다. 이것밖에 할 수 없다.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는 부모님들이 근처에 계시기 때문에 거기 자주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다면 영어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His parents live nearby, so he cannot help but go there often, clouding our judgment with all sorts of misinformation. 모든 종류의 잘못된 정보들이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이런 말이죠. 자, 여기서 판단을 흐리게 한다라고 할 때 cloud 이 동사를 썼다는 거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굉장히 자주 쓰는 표현이죠. cloud our judgment. 그래서 아예 통으로 외워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제가 말씀드린 표현들 외에도 훨씬 더 많은 표현들이 이 에피소드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에피소드 보시면서 공부하실 때 그 부분까지도 챙겨서 열심히 공부하시길 바라겠고요. 이 표현들을 이해하시는 것은 기본이고 최대한 많이 듣고 또 최대한 많이 따라 하셔서 이 표현들을 거의 다 외우실 때까지 그렇게 공부를 하시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저를 만나시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하셔서 다음 주에 올리는 또 영상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